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의 사랑하는 애제자 2편을 데리고 한번 양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사실 올해 레전드를 쓴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학생이 수시에서 1차를 다 붙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1차 합격을 모두 다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 홍대, 국민대 등 여러 가지 대학교들을 다 붙었는데 이제 국민대를 다니고 있죠?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종혁이라고 하고요. 서울대를 붙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1차를 붙고 최저로 떨어진 학생이어서 굉장히 미련을 지금 못 버리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맞아요. 박수. 그래도 이제 붙은 거 너무 잘한 거니까 우리 박수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가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대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최저를 못 맞춘 건 이 친구의 이제 잘못이 있지만 너무 탓하고 싶진 않고 올해 또 수능이 아주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홍대 기준으로 했을 때 2.5 정도가 나왔고 전체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2.3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절대 높은 내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뭐 엄청 특수한 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갑반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내신에서 일반고에서 서울대 1차를 붙었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아주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대를 붙을 거라는 자신감이 저도 없었고 이 친구도 없었고 이 친구의 학교도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 1차를 딱 붙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지? 오히려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종혁이의 생기부를 내가 더 믿고 더 막 푸시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10점짜리 생기부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어쩌면 10점을 더 넘어서는 11점, 12점짜리 생기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생기부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원래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해서 그쪽으로 생기부를 채우다가 근데 사실은 컴퓨터공학이 아니라 인터랙션에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닫고 그걸 디자인이랑 엮어서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코딩을 통해서 뭔가 작품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구현했다는 거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얘기고, 제가 이 친구의 생기부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키워드를 2개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 두 번째는 실행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회 생활을 또 오래 했어요. 이제 학생회 생활을 하면서 학교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걸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UI, UX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서 구현한 걸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서 삶을 개선시키는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또 생기부에 기록하면서 이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했지만 또 동시에 이게 개별적인 독립적인 활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속적으로 학교 생활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도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 하나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내가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혁신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연장선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학생회 선거를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개표를 하는데 그 개표 이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실에서 송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방송실 그 시스템을 못 쓰게 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영상과 그 위에 나오는 이제 자막 같은 레이어 또 실시간으로 투표율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구동이 좀 필요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원래 웹 기반으로 개발을 좀 할 줄 알다 보니까 실시간 송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좀 설계한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맞아요. 그 활동이 너무 좋았고 제가 이 활동하면서 제가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이 친구가 문제 해결은 스스로 굉장히 잘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그 하우의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 종혁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인터랙션 짜고 그래픽도 짜고 또 엄청 그런 것도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이었어요. 이 친구가 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1학년, 2학년 때는 단순히 친구들이 이런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3학년 때는 조금 더 그걸 넘어서는 철학적인 어떤 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잡았던 건 사실 선교 개표 방송이라는 게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위한 선거를 위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이 선거의 정보가 실질적으로 동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정보와 매체
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철학적인 접근을 가지고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서포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부가 점점 더 정말 딥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들이 나열되어 있었던 생기부에서 내가 왜 이러한 매체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위성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당위성이 지금의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학년 때부터는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랙션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나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현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아주 딜레마적인 부분들을 내가 한번 해결하고 싶은 그런 아주 깊은 욕망이 있는 그런 디자이너로 자리할 수 있게끔 더더더더 깊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기부를 보면 또 철학적인 활동도 또 은근히 연속적으로 많이 넣었어요. 특히나 이제 과학학 관련해서 좀 많이 넣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떤 거 기억나요? 화학 시간에 양자론이라고 해서 분자 내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화학투 시간에 좀 깊이 배우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연장선으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활동을 하라고 주셨을 때 원자가 이제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점 간에 뭔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디자인 작품에서 기본적인 조형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칙들과 또 디자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원자 간의 그런 관계들을 디자인으로 표현해본 그런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활동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원래 좀 겸손쟁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걸 되게 직관적인 인포그래픽으로 구현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랑 연결 지음으로써 나도 이렇게 분자들끼리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나의 철학적인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확장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UI UX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이런 뭐 분자니 원자니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계속 거기에 투영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인터랙션이라는 게 사용자,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디자이너,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 건지를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걸 또 기술과 연결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합될 수 있는 측면까지도 되게 많이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또 관심사가 3학년 때는 공간 기반으로 흘러갔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죠. 1학년 때는 특별한 관심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인터랙션 자체에 대한 관심사가 나온 거고, 2학년 때는 이게 웹 기반으로 많이 흘러간 거죠. 웹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구현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미 지금의 시대에 있는 기술이죠. 여기까지는. 3학년 때는 더 나아가서 공간하고 UI UX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의 시대에 없는 기술이라도 상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공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난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기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공간이랑 UI UX 연결하는 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웹 2.0이라고 해서 뭔가 화면상에서 문서를 기반으로 한 웹이 작동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VR이나 AR 같은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웹 환경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하고 또 입체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단순한 2차원의 그래픽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 사물 하나하나가 그런 웹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공간 웹이라는 도서를 읽고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우리 주변 세계에 있는 그런 사물들을 각각의 객체로 인식하고 이를 웹 공간에 옮겨놓는 그러한 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코딩을 해봤고, 또 그거를 미술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서비스를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에 적용한 서비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미술관에서 우리가 오디오 도슨트 같이 작품 감상을 도와주는 그런 디자인들이 이미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얼마만큼의 접속 가능성을 가지고 또 미술관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에서 감상하면서 겪은 나의 미술품에 대한 취향들을 누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적인 기록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이랑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취향을 더 누적된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인터페이스적으로 연결되면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가 도슨트처럼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들도 잘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활동 외에도 우리가 또 SNS 문제에서 기반해가지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활동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볼까요? UI UX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뭔가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또 제품 개발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현재 SNS 형태는 이제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과잉되어서 사람들을 중독에 노출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주변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물리적인 폼팩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후에 SNS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기 형태는 무엇일까를 상상을 해보면서 그거 설계하고 또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스마트폰의 상에서의 앱 UI UX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활동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SNS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는 활동을 한 학생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독특한 활동하고 싶어, 이러니까 SNS라는 주제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디자이너의 태도이냐는 거죠. 왜냐면 SNS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됐다면, 해결이 됐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SNS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수면 위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 위험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진부한 문제라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해결을 해보는 게 디자이너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저희가 어필할 수 있었다고 봐요. 남들도 아는 문제이고 어쩌면 모두 다 실패한 문제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문제에 좀 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핸드폰이랑 연결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따로 제품 디자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UI UX, 스와이프를 하고 어떻게 스크롤을 내리고 어떤 제스처로 굉장히 중독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UI UX에서 한 걸음 넘어서서 개별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말 나의 취향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을 디자인을 해봤단 말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 SNS의 순기능을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어떤 좀 사회적으로 문제적인 현상이 있을 때 그걸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 설득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완전히 배제시키면 너무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는 이제 SNS가 나의 취향을 공유하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결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다는 걸 인정한 채로 그 순기능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좀 부가적인 중독성이나 또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자의식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해체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서만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고 그게 업로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또 사용자 경험을 짜본 거죠. 너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생기부 기록하면서 좀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 있었어요?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재미있게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 활동들을 시험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 기간에 맞춰서 또 제출해야 되는 기간에 맞춰서 뭔가 다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너 그거 완벽주의자라서 그래, 진심으로.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분명히 나중에 본인이 디자이너가 돼서 작가가 돼서 진짜 잘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완벽주의자 성향이 엄청 강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강하긴 강해요. 근데 입시라는 것은 완벽주의자 성향이 너무 강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물리적으로 똑같이 24시간을 살잖아요. 근데 솔직히 홍대 입시 너무 잔인하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생기부도 해야 돼, 최저도 챙겨야 돼, 내신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림도 안 그릴 수도 없고, 드로잉이나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면접 특강 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분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100% 챙길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종혁이한테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종혁아 지금 좋은데 너 공부 더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았잖아. 솔직히 맞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이제 좀 멋있는 선배를 본보기 삼아서 다들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균일하게 잘 챙기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도 너무 이해가 가요. 이제 조형적으로, 시각적으로 내 눈에 내 결과물이 보이니까 더 잘하고 싶잖아요. 너무 좋은 디자이너의 자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같이 챙기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도 종혁이한테 좀 미안한 게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제가 맨날 잘한다 칭찬하고 종혁아 너 이렇게 장학생으로 가야 된다 맨날 이랬는데 결국에 이제 최저를 못 맞춘 걸 보면 그때 공부하라고 내가 더 잔소리를, 사실 잔소리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더 잔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막 어머니한테 더 전화도 하고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좀 난리를 너무 80%만 쳤나 100% 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후회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 또 잔소리 제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혁이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주고 싶은 꿀팁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게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그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싶다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혁이가 사실은 제가 종혁이한테 맨날 했던 얘기인데 너 정말 외로운 위치에 있는 거다.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종혁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과 융합적인 학생이라고 해도 뭐 아무리 뭐 디자인 전공을 꿈꾸는 학생이라고 해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되게 독특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적이고 이과 융합적이고 과학적이고 근데 또 동시에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로서 역량이 굉장히 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이 학생이 딱 빛나는 학생인데 근데 그러면 외롭죠. 자기랑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 눈치 안 보고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그런 종혁이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실 너무 똑똑해서 외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포착하고 정말 좋은 친구가 돼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좀 정성스럽게 이 친구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었고 좀 때로는 시간이 모자라다 너 빨리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왜냐면 이 친구 주변에 이 친구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사실 한 3, 4명? 정말 많이 뽑아도.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일 것인데 좀 더 이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질이 높은 활동일수록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이걸 진짜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기부에 이걸 언어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신경을 썼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소연쌤 이제 제자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학생으로서 뭔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소연쌤이랑 이제 밑에 쌤들께서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고 정말 사실대로 다 이제 얘기도 다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하니까 걱정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때 이렇게 홍보를 또 잘해주네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고 그래도 하여튼 너무 고맙네요. 저도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종혁이가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엄청 혁신적인 활동을 많이 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급식실 지도하는 시스템도 바꾸고 별의별 거 다 바꿨어요. 학교에 있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것도 좀 묵묵하게 아무 내색 없이 잘 이겨내주고 그리고 또 완벽주의가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았고 근데 생기부라는 건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모든 보고서를 한 번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너무 또 스트레스 많았을 텐데 또 너무 잘 해줬죠. 사실 저도 그냥 새벽 3시, 4시까지 종혁이 연락 오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보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종혁아 이 새벽에 보내라. 선생님 늦게 자는 거 알지? 이러면서 이제 또 기다리고 이제 그런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학교에도 좀 공을 돌리고 싶은 게 학교에서 저희 생기부 너무 솔직히 잘 받아주긴 했어. 근데 그건 종혁이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종혁이가 허투루 하지 않은 학생이니까 모든 걸 다 결과물로 보여주고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진심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실 모든 주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도했잖아요. 뭐 학생회도 그렇고 동아리도 그렇고 뭐 동아리에서 전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 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학교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 친구가 절실한지 그런 게 또 이 친구를 예뻐하는 시선으로 점점 변해가고 나중에는 정말 별탈 없이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었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과정 하나하나에서 성취감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고 이 친구가 앞으로 반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이 친구의 선택에 맡기려고 합니다. 또 학교 다녀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을 거고 하여튼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신뢰할 정도로 저희 관계가 잘 형성이 됐고 또 아쉬운 점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입시를 잘 끝냈다는 거에 정말 큰 박수와 포옹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저희가 원래 같으면 이제 종혁이 미알보를 보내드린다고 하겠지만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영상 자체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답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